일본에서는 전후에도 총리와 전직 강요, 정당 간부들이 습격당하는 사건이 계속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외조부였던 기시 노부스케 총리가 1960년에 퇴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후계자로 지명된 이케다 하야토를 축하하는 연회를 열게 되는데, 그 연회장에서 우익분자에게 칼을 맞아서 중상을 입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이 기시 노부스케인데요. 이 사람은 아베 신조 총리의 외할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아베 신조 총리는 그 정치 명문가 집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960년 7월 14일에 이 아베 신조의 외할아버지였던 기시 노부스케 총리가 칼에 맞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시에 아베 신조 총리는 무슨 일을 하고 있었냐 하면, 일본의 안전 보장을 위해서 미군을 일본에 주둔시키는 새로운 미일 안전 보장 조약을 체결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때 일본의 많은 국민들이 이 조약에 반대를 했다 하면서 대규모 시위를 벌이게 됐고, 매우 심각한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그 아베 신조의 외할아버지였던 기시 노부스케 총리는 미일 안전보장 조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분노를 달래기 위해서 자신이 물러나게 되죠. 그런데 물러나기로 하고 새 총리를 이제 지명한 그 리셉션장에 가다가 이 1960년 7월 14일에 우익단체 대화회의 간사장을 지냈던 아라마키라는 사람한테 칼로 찔리게 됩니다. 이 사람은 등반용 칼로 기시 노부스케를 여러 차례 찌릅니다. 그래서 부상을 당했지만은 다행히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1960년 7월 14일에 이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는 이렇게 칼에 찔려가지고 크게 부상을 당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죽지는 않았고요. 부상을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시기에 일본은 격렬하게 정치 투쟁이 일어났고, 좌파 우파 대립도 심했습니다. 이제 그런 속에서 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시 일본에는 사회당이 있었고, 사회당에 아사누마 이네지로라는 사람이 사회당 위원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60년 10월 12일에 일본 도쿄도의 히비야 공회당에서 일본의 자민당, 사회당, 민사당 3당 당수 초청 연설회가 열립니다. 이 연설회에서 연설 중이었던 아사누마 이네지로 사회당 위원장이 17살의 우익소년 야마구치 오토야의 칼에 찔려서 사망하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1960년 10월 12일 날의 모습입니다. 지금 칼을 들고 칼로 찌르는 이 사람이 그 살인자죠. 그리고 이 사람이 사회당 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이 찔리기 직전의 모습이죠. 야마구치 오토야라는 사람은 당시 17살밖에 안 된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아버지는 일본의 육상자위대 대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국심이라든가 이제 우익사상을 강조를 했고, 야마구치 오토야는 그 영향을 받았습니다. 야마구치는 당시에 대학교의 청강생이었는데 대일본 애국당이라고 하는 극우단체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대일본 애국당 시절에 야마구치는 이 사람입니다. 이 안경 쓰고 있는 이 사람이 야마구치 오토야입니다. 이 사람은 그 아사누마 이네지로 사회당 위원장이 평소에
친중적이고 반미적인 주장을 하는 것을 보고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사누마 이네지로 사회당 위원장을 살해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 아사누마 이네지로는 일본의 적화를 꿈꾸고 있다. 공산화를 꿈꾸고 있다는 거죠. 나는 너 개인에게 원한은 없으나 일본 사회당의 지도적 입장에 있는 자로서 책임과 중국을 방문했을 때의 폭언, 그 국회 난입 등의 직접적인 선동자로서 책임을 물어 너를 용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나는 너에게 천벌을 내린다. 라는 그 내용의 글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고 가서 이 사람을 찔러 죽인 거죠. 예. 자, 이 사람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17살밖에 안 돼서 미성년이었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정식으로 교도소에 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갇혀 있는 동안에 11월에 이런 유서였습니다. 7번 환생해서라도 나라의 은혜에 보답하겠다. 천황폐하 만세라고 해가지고 이 치약으로 벽에다가 이렇게 글을 쓰고 그리고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죽었고요. 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 이 사람의 위령제에는 몇천 명이 모이게 됩니다. 결국 이 야마구치 오토야는 일본의 우익 세력들에게는 열사로 떠받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야마구치의 위령제가 이제 그 이후에도 쭉 열리게 되죠. 그래서 일본 우익 열사의 상징으로 야마구치 오토야는 상징적인 존재가 됐고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야마구치 오토야 열사 50년제 천황폐하 만세 이렇게 쓰여 있고, 여기 보시면은 야마구치 오토야의 그 젊은 시절의 사진이 있죠. 여기에 이제 절을 하고 뭐 기념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우익 열사의 상징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1990년 1월 18일에도 또 역시 사건이 일어납니다. 1990년 1월 18일에 나가사키 시장이었던 모토지마 히토시라는 사람이 나가사키 시청 앞에서 우익단체 간부가 저격한 총탄을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가슴에 총탄을 맞았는데 간신히 목숨은 건지게 됩니다. 이 사람이 모토지마 히토시 나가사키 시장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왜 이 공격을 받게 됐냐면 1988년 12월에 모토지마 히토시 이 나가사키 시장이 시의회에서 이 질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책임에 대해서 질문을 받는데요. 일본 천황이 책임이 있는가? 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거기에서 이 나가사키 시장이 쇼와 천황, 당시의 천황이었죠. 쇼와 천황도 전쟁에 책임이 있다고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모토지마 히토시는 젊었던 시절에 일본이 침략한 그 전쟁에 참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참혹함도 보고 전쟁의 피해를 봤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전쟁에 일본 천황, 당시의 천황이었던 쇼와 천황도 전쟁에 책임이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언을 하게 됐는데, 문제는 이런 모토지마 히토시 나가사키 시장이 이런 말을 하게 되자 이 사람이 속해 있었던 자유민주당 안에서도 발언을 철회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모토지마 히토시 시장은 거부하죠. 그리고 1989년 1월에 오랫동안 집권을 했었던 쇼와 천황이 사망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1990년 1월 18일에 이 나가사키 시장이 피격을 당하게 됩니다. 피격을 당하게 된 것은요, 이 1990년 1월 18일에 극우단체인 정기숙의 회원이었던 카즈미 타지리라는 사람이 나가사키 시장 뒤에서 총을 쏩니다. 그래서 이 총탄에 맞았는데 다행스럽게도 모토지마 히토시 나가사키 시장은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치료를 받고
중상을 입었지만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모토지마 히토시 시장은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래서 범인을 용서하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건강을 어느 정도 회복해가지고 1995년까지 시장직을 역임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건들은 그 이후에도 계속 일어나요. 1994년 5월 일본의 총리 대신직에서 사임한 호소카와 모리히로 전 총리가 도쿄 도내의 호텔 로비에 있었는데, 이때 우익단체의 한 남성이 천장에 총탄을 갖다 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호소카와 모리히로 전 총리는 별다른 위해를 당하진 않았어요. 예, 이 사람이 호소카와 모리히로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1992년 3월에 자민당의 실력자였던 가네마루 신 자민당 부총재가 강연을 한 다음에 권총 저격을 당합니다. 다행히 가네마루 신 자민당 부총재는 다친 데는 없었고, 저격을 했던 우익단체의 구성원은 현장에서 붙잡히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가네마루 신 자민당 당시 부총재였습니다. 그리고 2002년 10월 25일에는 당시 61세의 민주당 소속의 이시 코키 중의원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자신의 집 주차장에서 야쿠자한테 칼을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죽어요. 그런데 당시 야쿠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돈을 빌리려고 했는데 뭐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 뭐 이런 소리를 갖다 했는데, 실제로 이시 의원하고 뭐 이 야쿠자하고는 별 관계가 없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 돈을 빌리거나 빌릴 관계가 아니었는데 이제 돈 핑계를 댄 거죠. 실제로 이시 의원은 이 일본 정부와 관련해서 중요한 폭로를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문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문서는 사라졌어요. 실제로 이시 의원이 가지고 있었던 돈은 탈취당하거나 그런 게 없었는데 문서는 탈출당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흑막이 있는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시 코키 의원은 이렇게 그 야쿠자한테 찔려가지고 죽었어요. 그리고 2007년 4월 20일에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던 이토이초 나가사키 시장이 JR 나가사키역 부근의 선거사무소 앞에서 폭력당 간부가 쏜 권총에 맞아서 죽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되면은 일본에서는 아베 신조 총리 그 이전에도 여러 차례 제2차 세계대전 이후도 마찬가지고 그 이전에도 주로 일본 우익들이 정치인들에 대한 불만, 여러 가지 불만이 있었죠. 그래서 그 사상적인 불만도 있었고 또는 정책에 대한 불만들도 있었고, 이런 것을 폭력을 통해서, 그러니까 상대편을 공격해서 총을 쏘거나 아니면 칼로 찌르거나 이런 폭력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려는 그런 행동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결국은 목적이 정당하면, 목적이 훌륭하면 그 수단과 방법은 가릴 필요가 없다 라고 하는 사고방식 속에서 이런 폭력 행위들이 바로 일본 군국주의 시절 20세기 초반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수단과 방법도 역시 정당해야만이 정당성을 가지게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수단과 방법이 정당하지 않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예, 아무튼 그 일본의 정계에서는 이렇게 일본의 주로 우익들이 일본의 정치인들을 공격하는, 그래서 살해하거나 뭐 이러는 그 긴 역사를 가지고 있었고, 불행하게 이런 어떤 테러에 희생을 당해서 암살을 당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고,
또 때로는 크게 부상을 당하거나 피해를 입는 그런 일들이 꽤 주기적으로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폭력 행위는 결과적으로 이 세상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는 절대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